마지막 이슈.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문영배를 탄핵하라. 오늘 전항일 강사도 목 놓아 외친 것이 신을사오족 외쳤습니다. 제가 일일이 그 사람들을 다 호명하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문영배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문영배 이자는 제가 이자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헌법재판을 지가 제일 잘하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지는 헌법재판소장도 아니고 헌법재판소장 권한 대행이야. 그런데 지가 다 아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근데 진짜 헌법재판을 잘 아시는 분이 누군지 아세요? 허영 교수님이십니다. 허영이 누구냐?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연구소를 설립했는데 그 첫 번째 헌법연구소장을 하신 분이 허영 교수님입니다. 제가 사법시험을 공부하고 했을 19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에 대한민국 헌법계를 싹 평정했던 분이 허영 교수님입니다. 한국헌법론이란 책을 통해 가지고 동아통합적 헌법 이론이란 것으로 해서 기존에 있었던 권영선 교수님이나 아니면은 다른 교수님 견해와는 권영선 교수님의 칼 슈미트의 결단주의적 헌법관과는 상당히 다른 통합론적 헌법관이란 책을 가지고 있으면서 대한민국 헌법에 새바람을 일으키면서 완전히 살아있는 어떤 그 헌법을 구현을 하셨고, 허영 교수님이 현재의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기틀을 마련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번에 허영 교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헌법재판소는 10가지 헌법 위반을 하고 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헌법 위반을 하고 있는 핵심 작자가 누구냐?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아닙니까? 스스로 자기는 정치에 관심 없다라고 하지만 헌법재판하는 도중에 1600개가 넘는 자기 블로그에 글을 쓰고 그 중에 650개 가까운 글을 지들 일하는 과정에 업무 시간에 썼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 놓고는 그거 5분 10분이면 금방 쓰는데 뭐하냐. 니는 수업 시간에 국어 수업 시간에 수학 공부하고 있으면 와가지고 뒤통수 안 때리냐? 그 월급 누가 주냐? 최진영이가 주고 전환길이가 1년에 30억씩 세금 내서 주고 이 방송 보고 있는 애국 시민이 주고 삼성 니들이 그렇게 핍박하는 삼성전자가 주고 그 세금으로 나라가 돌아가는 건 아니야? 그 세금 받아서 짭짭짭 냠냠냠 쳐드시는 분이 그 시간에 헌법재판을 위해서 연구하기는커녕 지들 책 그것도 문재인이 그렇게 존경해 마지 않는다는 신영복이 정말 실질적으로 사상범으로 깜빵 갔다가 전향하지도 않은 신영복을 정부 중에 한다고는 그 책이나 있고, 그런 작자가 선입견 없이 재판을 할 것이다? 지나가던 개한테 물어보세요. 그 말을 누가 믿는가? 그리고 법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법대로. 우리가 어떻습니까?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교회 다니는 분들의 법은 뭐예요? 성경 아닙니까? 성경. 성경에 있는 10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첫 번째 계명. 줄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쭉쭉 해나는 게 레위기를 비롯해서 창출 레민신, 모세오경 아닙니까? 그거에 따라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헌법재판은 어디에 따라야 되는 것이죠? 헌법을 따라야 되고 헌법재판소에서 나온 헌법재판 실무제의를 따라야 되는 건 아닙니까? 바로 이 책입니다. 이 책. 이게 바로 헌법재판소에 나온 헌법재판 실무제의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 탄핵 다 나옵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 중에 탄핵, 특히 대통령의 탄핵뿐만 아니고 직무대행의 탄핵은 그러면은 전적순을 직무대행에 대한 탄핵을 할 때는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 그 직에 대해를 하느냐, 아니면 직무대행으로 하고 있는 그 직에 대해서 하느냐에 대해서 헌법재판 실무제의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느냐?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할 경우 국회에서의 탄핵 의결 정족수는 예를 들어서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대행을 할 때는 국무총리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과반수를 기준으로 탄핵을 결의를 할 것이 아니고 그 대행은 뭐예요? 대통령 대행이니까 대통령의 직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탄핵 결의를 해야 된다. 결국 국회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라고 헌법재판 실무제요 2016년 판에는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2008년 판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없고
2016년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거치면서 탄핵에 대한 깊은 연구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의 연구 성과로서 헌법재판의 바이블이라고 할 수 있는 헌법재판 실무제요에 바로 직무대행에 대한 탄핵은 직무대행인 그 직을 기준으로 국회에서 결의해야 된다라고 결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결의와 그 탄핵과 관련해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을 제일 먼저 하고 그에 따라서 한덕수 총리가 마모에 대한 헌법재판관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고소해놨는 사건 먼저 결정을 하고 그것이 위헌이면은 그에 따라서 최상목은 기재부 장관으로 부총리로 가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임명을 하든 말든 해야 되는데 그거는 안 하고 그 뒤에 있는 최상목이 지금 그 2명 임명하고 1명은 임명 안 했는 그걸 가지고 지금 권한쟁의를 한 해 만에 하는 이런 헌법재판 농단을 하고 있는 문현배를 탄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직무시간에 2030 세대들이 본인 고등학교 카페에 글을 보고 거기에 정말 입에도 못 담을 야동들이 있는데 거기에 관련돼서 이런저런 글을 써놓은 것을 비판하는 내용의 언론에 공개되니까 바로 그 시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보면서 변론을 해도 1분 1초가 아까운 시간에 다른 사람은 재판관은 8명 다 있는데 지 혼자 뚫레뚫레 밖에 나가가지고 화장실 갔나요? 근데 알고 봤더니만 그동안 써놨던 본인 고등학교 본인 친구들 동창회 댓글 싹 지웠던 어쩌면 그 시간이 그렇게 우연의 일치로 다른 분이 지웠을까? 우리 문권한 대행께서 댓글을 빛의 속도로 비삭했을 가능성이 가장 크지 않을까 강력히 추정하는 바이다. 김호준의 말씀은 아니고 최진영 변호사의 강력한 추정입니다. 인지 아닌지는 저희가 사실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왜냐하면 우리가 홍길동이 아니잖아요. 한 시간에 같은 장소에 있으면서 다른 데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게 물리 법칙이고 그래서 우리가 타임머신 시간 여행도 못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 시간이 지금 언론에 봐요. 페이스북에 유튜브에 봐요. 문영배 권한대행이 자리를 비운 시간과 거기에 댓글이 없어진 시간이 어쩌면 그렇게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착 맞아 떨어지는지 너무 참 신기하단 말이야. 증거인멸 아니야? 이재명이 더 증거인멸로 이렇게 2심 지금 재판받고 있는데 그분들은 참 그런 거 참 잘하는지 아무튼 되게 좀 흥미롭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반드시 지켜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벌써 8시에 시작된 것이 지금 57분, 시간으로는 58분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좀 길게 하고 또 내용이 좀 증폭될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제가 오늘 또 심혈을 기울여서 한 5가지 정도 내용을 봤는데요. 광주가 디비져버렸다. 광주 애국시민 여러분 정말 존경합니다. 광주 금남로가 애국시민으로 정말 가득 찬 모습을 보니까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다. 광주도 정말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것이 아닌가. 오늘 유튜브 댓글에 그런 내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광주 그 시내가 실시간으로 중계되면서 댓글에 저는 제가 보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70년대, 80년대 거리를 보는 것 같다라는 댓글을 봤습니다. 민주당 50년 가스라이팅의 결과인가요? 물론 무능지구 또 그리고 첨단지구, 상무지구, 금호지구, 신도시가 서면서 거기에 정말 삐까번쩍하게 많은 어떤 그 번화한데가 많습니다. 하지만 금남로는 서울로 치면은 명동입니다. 을지로입니다. 거기는 서울의 을지로가 서울의 명동이 그렇지는 않거든요. 정말 그 광주의 명동이라고 할 수 있는 우다방 아시죠? 광주 계시는 분들도 아마 보실 수 있는데 우체국, 충장서점 정말 그 서울로 치면은 완전히 명동 아닙니까? 근데 그쪽 상가가 완전히 죽었다라고 하고 있고 실제로 상당히 쇠락해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광주를 좀 더 잘 사는 도시, 정말 최첨단 도시로, 진짜 첨단 지구가 아니고 광주 시내가 첨단 도시로 만들 수 있을까? 제가 봤을 때는 광주 시내에 시의원, 도의원, 국회의원이 국민의힘의 국회의원이 당선되면서 거기에서
자체로 어떻게 보면은 양식장에 메기가 들어감으로써 그 양식장의 고기가 더 건강해지고 그 양식장의 환경이 좋아지는 것처럼 광주 그리고 전라남북도에 있는 분들이 정말 정치적으로 조금 더 각성을 하고 예전에 순천 출신 이정현 의원님이 당선됐던 것처럼 광주 민주주의의 핵심 빛의 고을에서 국민의힘의 도의원, 시의원, 국회의원이 나오는 그때를 정말 기대하게 만드는 오늘 모임이 아니었나, 그 씨앗의 그 출발점이 오늘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1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최진영 TV의 첫 생방송이었는데요. 오늘 방송 보지 못하신 분들 앞으로도 많이 이쁘게 가공해서 쇼츠도 만들고 핵심적인 것 딱딱 나눠서 올릴 테니까요. 많이 봐주십시오. 앞으로 화, 목, 토 저녁 8시에는 생방송으로 이렇게 다가갈 겁니다. 다만 제가 다음 주는 화요일 날 저녁에 회사 업무차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추운 아휴 정말 카자흐스탄으로 제가 회사 업무상 출장을 갑니다. 거기서 이제 에너지 또 자원과 관련되는 자원 개발과 관련되는 공무원들, 장차관들 좀 만나고 또 우리나라 업체들과 다녀와야 돼서 아마 제가 환경만 된다고 하면은 그 숙소에서 실시간으로 방송이 되는데요. 혹시나 또 약속을 지키지 못할 가능성도 없지 않는데 최대한 어떻게 지켜보고 그 전에라도 어떻게든 제가 녹화라도 해서 그 계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오늘 방송 재밌으셨습니까? 재밌다고 하면은 좋아요, 댓글, 구독 팍 눌러주십시오. 큰 힘이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내 처음은 미약했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라고 했던 그 말씀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세이브 코리아 집회에서도 대한민국에 정말 대한민국을 구하고 정의가 하수처럼 흐르는 그런 그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추운 겨울에도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저 또한 대한민국의 정의를 위하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회복하기 위하여 윤 대통령 복귀를 위하여 열심히 뛰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 너무나 감사하고 즐겁고 행복한 주말 되십시오. 지금까지 최진영TV의 최진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댓글과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